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달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멘토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 대범 이노베이션의 최창림 멘토와 이 시간 함께 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광복절로 네. 쉬어가서 2주 만에 뵙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2주 만에 시장 분위기도 좀 많이 달라져 있어요. 네, 그러네요. 네. 많이 달라져 있어요.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뭐 지금 긴 터널이 끝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긴 터널이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남은 게 지금 이제 잭슨홀 미팅하고 그리고 기조연설, 파월의 기조연설과 그리고 BOJ의 그 총재 그 연설이 남아 있는데요. 아마 그 부분만 이제 정리가 되면 지금 우리가 그 전에 급락을 겪은 이후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마 요 이제 이슈만 마무리가 잘 된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부터는 정말 좋은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내일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보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우셔가지고 다음 주에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긴 터널의 끝에 와 있다. 오늘 시간 주목하셔라 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저도 한번 기대 갖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수익 봉투에 대해서 결제 올려볼 텐데요. 첫 번째 수익 봉투부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컷을 키워드로 잡아봤는데 어제 FOMC 의사록에서 이제 9월에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네, 금리 맞습니다. 인하. 네네. 그런데 오늘 한은에서는 최장기간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네. 조금 빠르게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한은은 사실 원래 금리를 인상을 했었어야 네. 돼요. 그러니까 미국과 같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스텝을 같이 밟았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놓치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인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GDP 대비 부채율이 지금 OECD 국가 중에 2분기에 늘어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기업 부채가 엄청나게 심한 상태예요. 그 말은 뭐냐면 기업의 영업 활동이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지 않고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 보니까 기업이 이익이 적다 보니까 자꾸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금리를 인상한다? 큰일 날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당연히 인하 아니면 동결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시장도 마찬가지로 한은의 금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되려 FOMC 미국 금리를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금리, 그러니까 오늘 그 잭슨홀 미팅과 그리고 파월의 기조 연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번 한 달 동안 잭슨홀 미팅에 대한 경계감이 시장에 좀 만연했었는데 네. 지금 좀 분위기는 네. 거의 뭐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후 9시에 이제 잭슨홀 미팅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네. 오늘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시그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시장은 사실 잭슨홀 미팅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뻔한 얘기가 나올 그쵸. 거라고 예상이 다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월 의장의 그 기조 연설에서 어느 정도의 비둘기적 발언이 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발언 그 강도에 따라서 시장은 좀 움직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어제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네. 됐잖아요. 거기서도 9월 대부분의 페드 위원들이 9월 금리 인하는 적절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아마 9월 금리 인하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그 수익본투 첫 번째 걸 B컷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B컷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에서 만약에 50bp를 내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시장은 더 어수선해질 겁니다. 공포에 휩싸일 거고요. 왜냐하면 이 B컷으로 이제 빅스텝을 밟아버리면 네. 시장이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경기 침체인가? 네, 경기 침체인가 네. 이런 공포가 되려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잭슨홀 미팅보다는 그 BOJ 그러니까 일본 총재의 발언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내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말이 지금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 지금 그 전에 한번 우리가 폭락작을 겪을 때 엔캐리 트레이딩 네. 공포감에 청산 공포감에 한번 하락을 했죠. 근데 이게 그 전에는 일본이 저금리였기 때문에 그 미국과 고금리의 차이 속에서 수익을 만들어냈던 건데 지금 그 상태에서 미국은 금리가 인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될 거고 그리고 일본 금리가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
그 전에 이제 엔화를 빌려서 투자를 했던 분들에 대한 그런 공포심이 굉장히 강해질 거고요.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매도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매수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그만큼의 체력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일 BOJ 그 총재 발언하고요. 그리고 파월의 의장의 비둘기적 발언이 어느 정도의 강도냐, 이 부분만 이제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부터는 굉장히 좋은 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오히려 오늘 잭슨홀 미팅이 좀 무난하게 흘러가고 BOJ 총재의 발언도 무난무난한 수준이어야 시장이 좀 안도감을 되찾을 것이다 라는 의견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 수익 봉투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품론 이렇게 잡아봤는데 이제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 바라보는 네.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한때는 투자하고 장 초반에 빠지면 무조건 그날 잘 간다, 수익 벌 수 있다 네. 라는 분위기가 좀 만연했던 것 같은데 네. 요새는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다? 사실 주식엔 그런 거는 없어요.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상장한 그런 기업들 중에서는 바이오 기업이 또 강세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관심은 제약 바이오다 보니까 그 테마군에 속해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는 좀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뭐 TDS팜이나 아니면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나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속해 있던 이런 종목들은 좀 강한 흐름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종목들은 사실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포커스를 항상 안전한 안전성에 좀 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크게 두기 때문에 보통은 상장 주식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러니까 전문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에는 접근을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접근을 조금 지양하자 주식 투자에 100%라는 확신을 갖는 건 무서운 것이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수익 봉투는 분위기 대반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사실 오늘 전선주 그래도 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동안 많이 밀리기도 했고요. 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그렇게 좋은 시세를 보여줬고 28일에는 국회 통과 기대감 거기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뭐 들어간다라는 네. 내용들도 있는데 네.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들어가겠다라는 걸 밝힌 날 그날 전선주가 못 가서 오늘 갈 줄 알았거든요. 웃으시는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네. 일단은 그 네. 전선주 같은 경우는 물론 성장성은 기대가 굉장히 많이 돼요. 예. 그 아까 앵커님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AI가 발전하면서 이제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지어질 건데 그 인프라에는 충분한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전력 먹는 하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케이블이 필요할 겁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북미라든가 아니면 유럽 쪽에서도 노후된 케이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후 케이블 수요도, 교체 수요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리 가격이에요. 예, 구리 가격인데 구리 선물 가격을 확인해 보시면 전선주들의 움직임과 거의 비슷합니다. 네. 차트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선행해요. 구리 선물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지금 크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하락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아마 다시 한번 상승을 할 겁니다. 이 부분에서. 왜냐하면 앞으로는 철강석도 더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 전에 중국 내수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중국에서 밀어내기, 원자재 밀어내기가 있었어요. 밀어내기 폭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관세를 바이든이 25%를 알루미늄과 그리고 철강석 쪽에 붙이겠다라고 하면서 그게 8월 1일 시행이었는데 6월과 7월에 엄청나게 밀어내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구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아마 반등을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원달러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달러가 보통 하락을 하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는 철강석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원자재들이 지금 바닥권에 있거든요. 그리고 조정을 지금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자재 가격이 한번 다시 뛰면서 전선주가 다시 한번 이슈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력망 복구 참여도 기대가 큽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재건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 그 사업 규모가 2,000조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장관과 우리나라 기업단이 함께 방문을 해서 이미 협의를 다 끝내놓은 상태고요. 이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매출로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가 지금 경기가 안 좋고 건설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건설사들이 대부분 해외로 지금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선주들은 앞으로 좀 성장성과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 대반전, 막판에 아쉬운 시세를 보여줬지만 전선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상향의 기조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에 대한 내용까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포트폴리오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슴속에 사표가 들어있다면 사표 품고만 계시지 마시고 주식 계좌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분께서 가슴속에 사표를 품고 계신지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 자산은 7천만 원으로 하고 계시고요. 어제 제가 이 포트폴리오 새파란 포트폴리오로 봤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만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GS 글로벌만 30% 강하게 수익을 좀 보고 있는데 이것도 비중이 작고요. TDS팜 어제 신규 상장 종목으로 아주 소폭의 반등만 지금 수익률만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모든 종목들이 좀 손실이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연을 한번 읽어보니까요. 최근에 들어간 종목이 나쁘진 않은데 비중이 작고 딱 제가 생각한 그대로예요. 옛날에 비중을 크게 실은 것들이 오히려 손실이 커서 리모델링을 꼭 받고 싶습니다. 현금은 조금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는 점을 짚어주셔서 오히려 추가 매수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부터 한번 짤막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 어떻게 보시고 있을까요? 방금 앵커님이 어제 어떤 포트폴리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팔했어요. 근데 오늘 좀 포트폴리오는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거 들고 계신 분은 지금 잠을 못 자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오늘 명확하게 좀 진단을 해서 네.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래도 2차 전지 종목들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의 손실은 크지만 다시 기대감을 가져봐도 되는 건지라는 마음으로 제가 투자자 입장이라면 질문을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48만 7천 원에 비중 30% 들고 계신데 오늘 포스코홀딩스 참 잘 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나마 지금 손실률이 30% 안팎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비중이 30%인 걸 보니까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을 가득 싣고 30%를 담았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걸어봐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걸어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상승한 흐름도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그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좀 좋아질 거다. 그런 기대감으로 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앞에 수익 봉투 열면서 말씀드렸지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 포스코 그룹의 지주사입니다. 그래서 크게 사업을 두 가지 사업으로 나뉜다라고 하면은 철강과 2차 전지 사업이에요. 근데 철강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그 관세 부과 때문에 중국에서 물량을 엄청나게 밀어내기 폭탄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철강 수입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내 올해 상반기에만 26%가 증가를 했어요, 수입이.
왜냐하면 싸니까 중국에서 원체 싸게 풀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되려 지금 이제 6월, 7월 달에 그렇게 밀어내기 폭탄을 한 이후에 되려 지금 철강석에 대한 그런 어떤 생산 지금 그런 부분도 본격적으로 지금 감산을 할 예정입니다. 중국에서. 그리고 지금 밀어내기 물량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강석 가격이 여기에서 지금 바닥을 다진 상태예요. 리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선 바닥 다지고 이제 상승으로 갈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아마 조금 실적이 좀 개선이 되면서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의 흐름은 사실 급브레이크가 밟힌 듯한 그런 느낌의 상승이었다라고 하면서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추세가 확실히 좀 전환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기 때문에 아마 실적과 함께 좀 동반된 상태에서 턴어라운드 되면서 좋은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최근에는 그래도 분위기 반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닥을 딛고 조금씩 올라오는 분위기는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여전히 저가 부근에 대해 놓여 있고 네. 이거 언제 또 깰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포스코홀딩스 아까 크게 두 가지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철강은 일단 좋아질 거예요. 네. 예, 좋아질 거고 문제적 가격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2차 전지가 남아 있는데 2차 전지가 사실 지금 중국에서 거의 다 가져가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이 글로벌 1, 2위를 다 가져가고 있어요. 1위가 이제 CATL이고 2위가 지금 비아드인데 지금 근데 중국에서 만드는 배터리가 LFP 배터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3원계 배터리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 면에서 중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원체. 왜냐하면 중국도 리튬 최대 생산국 중에 하나거든요. 3위입니다. 1위가 호주고 2위가 칠레, 3위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드는 배터리의 가격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원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3원계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요. LFP는 싸고요. 그리고 LFP 같은 경우는 그 수명도 깁니다. 3원계 같은 경우는 또 수명도 짧아요. 그래서 보통은 고급 차에는 3원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가형 그런 전기차에는 LFP 배터리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부분은 그 이후에 나올 차세대 배터리죠. 전고체. 배터리가 아마 시장을 또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조금 중국보다는 좀 기술력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부각이 되면서 좀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그런 화재 사건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지금 우리나라가 좀 반사이익을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권에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2차 전지 종목들이 대부분 나 아직 안 죽었다. 라는 이런 느낌의 지금 상승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흐름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기대감이 좀 다시 한번 살아나면서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보유 비중 그대로 30% 그대로 들고 가면은 손절 없이 빠져나올 수 있다 정도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반등도 기대하시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대응 전략이라는 게 네. 제가 그러니까 저저번 주죠. 2주 전에 이제 첫 방송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 전과 또 다른 양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다음 주 가면 어떻게 될지 달라질 모릅니다. 수 있죠. 자,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터널이 끝나가고 있다고. 네. 그래서 다음 주도 봐야 돼요. 자, 다음 주에 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주 단위로 요즘에는 사실 뭐 상장 주식 하신다 1분 1초 대응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예전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1분 1초 대응은 저랑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보유 의견입니다.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지금 좀 28%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파시는 거 지금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3분기부터 점진적으로 지금 실적이 개선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번 좀 추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주식 멘토님의 찐 마음이 느껴지는 상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우리는 터널 끝에 와 있긴 하지만 여전히 터널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목표가를 제시해 줄 수 없다라는 점은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그리고 다음 달에 또 목표가 그때 한 번 더 부탁드릴 테니까 한번 2차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으로는 처음 보여지는 네이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손실이 가장 큰 종목이고요. 비중도 만만치 않습니다. 20% 비중 들고 계신데 금리 인하가 되면 네. 플랫폼 종목들도 좀 기대를 받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좀 플랫폼 종목들 그리고 문화 쪽이랑 관련된 예술 관련된 종목들도 좀 반등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종목 너무 손실이 커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포스코 홀딩스와 마찬가지로 급브레이크가 밟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전 좋게 봤고요. 네. 오늘도 크게 상승을 했잖아요. 5% 넘게 크게 상승을 했는데 다만 네이버가 좀 아쉬운 부분은 그러니까 어떤 주가라는 거는 사실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부분인데 이 성장 동력이 약간 좀 부족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이버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다라고 보여지고요.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지금 소외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뭐 차트로 보시면 사실 지금 박스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하락 박스권에서 갑자기 급브레이크가 밟히면서 여기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주는 캔들이 오늘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한번 좀 추가적으로 공략해 볼 만한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지지를 받았던 자리에다가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그어 보면 이거를 좀 길게 보시잖아요. 그러면 작년 이맘때예요. 작년 이맘때에 지지를 받았던 이 지점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보면 심리적 저항선이기도 하고요. 지지선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더 길게 보더라도 액면 분할 그러네요. 이후에 굉장히 상승 시작을 했던 이 자리부터 봤을 때도 굉장히 지금은 좀 저평가돼 있는 게 아니냐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를 사는 그런 소액 주주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굳이 여기에서 목표가를 만약에 뭐 제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한 22만 원 정도는 네. 좀 기간 투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기간 투자. 기간 투자를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가시면 한 22만 원까지는 한번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네. 네, 1차적인 목표가로는 지금 지지라인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22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도 지금 심각합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카메라 한번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위에 전화번호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02-2128-8547번으로도 포트폴리오 진단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SPG 가볼게요. 요새 로봇주들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반등 갔던 거 시원하게 올랐던 거 올해 네. 초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수준으로는 만족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쪽은 어떨까요? 일단 로봇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향후 그 5년, 10년 봐야 되는 그런 주도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AI와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은 이제 뭐 성장을 했다가 뭐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SPG 같은 경우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보핏 그 액추에이터 단독 공급 개시가 되면서 그 이슈를 받고 지금 상승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삼성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에 삼성전자가 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나온 이슈가 이재용 회장이 그냥 최우선적으로 인수하려고 하는 기업으로
1위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근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는 뭘 만드느냐?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움직이는 그런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SPG 같은 경우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관절에 들어가는 그런 감속기와 모터 이런 핵심 부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아마 SPG는 같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SPG 같은 경우는 최근에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하회하면서 좀 안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변수긴 한데 차트로 보시면 지금 실적 발표가 이 부분에서 됐거든요. 이 부분에서 됐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이거는 강하게 나는 가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좋은 캔들 만들었고요. 사실 여기에서 그 전 물량이 소화가 되면서 지금 요 앞전의 거래량이 여기에서 나온 거래량보다 오늘 나온 거래량이 더 많습니다. 오늘 나온 거래량. 이 얘기는 매도가 많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앞전에 물려 계셨던 이 부분에 있던 매물들이 나온 거예요. 이게 소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캔들이. 그리고 이 지금 이때 매물대가 지금 요 정도 선에서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꼬리를 길게 그리는 이런 캔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여기에서 좀 턴이 되면서 좀 좋은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사실 SPG 같은 경우도 좀 보유 의견입니다. 네. 네, SPG 역시 보유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손실이 큰 종목, 네이버, SPG, 포스코홀딩스 종목 자체는 너무 좋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손실 구간은 크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 막연히 어떻게 해야겠다 막연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다음 달 그리고 다음 주 이렇게 계속해서 시세를 체크해 보시면서 분위기를 계속 주시해 나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이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실이 난 종목 셀리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좀 식은 것 같아요. 네. 8월에 말쯤 되면은 이제 코로나가 유행의 정점에 갈 것이다라는 내용에 좀 영향을 받는 건지 지금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코로나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이슈가 지속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금 풍토병화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년 한 두 번에서 세 차례 환자가 증가하는 그런 시기가 항상 있을 겁니다. 감기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는 이제 이슈가 좀 프레시함이 좀 사라지면서,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그런 신선함을 좋아하니까, 신선한 이슈를 좋아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 이 상승이 코로나 테마로 움직이는 거는 제가 마지막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접근을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접근을 좀 피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셀리드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제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들고 갈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이 셀리드 같은 경우는 물론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뭐 재무 구조가 그렇게 좋은 종목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에 매출을 3억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지금 적자예요. 24억 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좀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탈출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저희 멘토님과 함께 했을 때 당시에도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의 분위기와는 정반대 양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시에도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고점에 물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손실난 종목이 포트폴리오에 총 4가지 들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3가지 종목에 대해서는 가격이 아쉽지만 종목 자체는 잘 고르셨다.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매도하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고요. 내 종목도 진단이 필요합니다. 종목 한 가지가 아니고 계좌 전체를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어제 신규 상장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DS팜이고요. 0.59%. 오늘은 좀 아쉬웠잖아요, 주가가. 네. 그래서 지금 소폭의 상승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이거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테마군이다 보니까 좀 이슈가 되면서 좀 상승을 한 것 같아요. 이 TDS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 개발 네. 제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TDS는 약물을 피부를 통해서 제어된 속도로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해요. 그래서 파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가가 지금 13,000원에 형성이 됐었는데 지금 이 공모가라는 거는 사실 기업의 재무 상황과 그리고 시장 수요에 의해서 고려해서 산출된 금액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상장 주식은 그냥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리스크를 감당하실 수 있으시면 끌고 가는 거고요. 근데 제가 아까 보니까 시간에서는 살짝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만약에 오늘 만든 이 음봉 캔들을 먹는 양봉 캔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번 들고 가 보실 만한 상황이고요. 내일 어쨌든 시간에서 살짝 띄었기 때문에 좀 띄우면서 시작을 할 건데 만약에 손절가를 잡으신다라고 하면은 오늘 종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종가를 만약에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를 이탈하면 거의 보합권에서 정리를 하시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수익을 좀 크게 보시기 위하심이라면은 내일 이 음봉 캔들을 다 잡아먹는 그런 양봉 캔들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끌고 가보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오늘 종가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TDS팜에 대해서는 오늘 종가와 내일 캔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잘 살펴보셔라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고요. 내 포트폴리오 진단도 시급합니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대망의 종목입니다. 이벤트에 따라서 기대감을 가지고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반복하고 있는데 GS 글로벌 오늘 정말 잘 갔습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벤트가 한참 남아있잖아요. 네. 지금 수익이 30% 정도 보고 있는데 좀 뺐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런 거 고민하실 것 같아요. 원래 그 말도 많이 하면 실수가 많거든요. 네. 매매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넣었다 뺐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오늘도 대왕거래 테마로 움직였어요. 대왕거래 테마로 움직였는데 이 지금 이 대왕거래 프로젝트 주관사를 입찰한다는 그 임박 소식이 나오면서 그 기대감에 좀 상승을 했고요. 사실 근데 요 지금 대왕거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일단 올해에만도 지금 이제 시추선이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 이슈가 또 나올 거고요. 지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시추는 사실 2025년도, 그러니까 내년 1월에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거 시작하기 전부터 또 이슈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지금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차트의 흐름 자체가 지금 좋은 편이거든요. 좋은 편이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전에 들어왔던 어떤 그 메이저의 수급이 아직도 유효하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메이저가 아직도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최근에 이런 박스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가 이 상단을 지금 돌파하면서 올라온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는 크게 매도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더 쉽게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표가를 잡는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부터는 꽤 오래전, 한 2년 전 고점이네요. 5,230원인데, 뭐 5,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 부분이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GS글로벌에 대해서는 홀딩 의견 나왔고요. 오늘 유일하게 매도 관점 이야기가 나온 게 셀리드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매도하면 현금이 생기게 되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그냥 현금 확보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는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터널이 끝나가고 있거든요. 네, 오늘 내일 네. 남았습니다. 네, 내일 남았어요. 이제 오늘 끝났으니까 내일만 참으시면 돼요. 내일만 참으시면 이제 다음 주부터 좋은 시장이 올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 뭔가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셀리드 같은 경우는 지금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사실 제가 아까 TD, S팜 같은 경우도 내일 보자라고 말씀드렸지만 내일 오전에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대주주 물량이, 그러니까 대주주가 지금 40% 넘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동 주식이 200만 주 뭐밖에 안 돼요. 너무 적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유동 주식이 적잖아요. 그럼 변동성이 엄청 크거든요. 크게 발생돼요. 그러니까 올릴 때도 막 단봉으로 크게 올렸다가 단봉으로 크게 빠지거나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클릭할 때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일 적당한 수익권에서 정리를 하시고요. 이 두 개 정리를 하셔서 저는 유연 양행을 좀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유한양행 매수를 한다면 매수가 한 번만 알려주시죠. 네, 유한양행 매수가는 96,000원 잡으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 1차, 2차 나눠서 잡았거든요. 네. 1차 같은 경우는 11만 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같은 경우는 12만 원 잡으시면 되고 손절가는 87,000원 잡고 접근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FDA 블록버스터급 첫 승인을 받은 사례였죠. 유한양행에 대해서 들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지금 포트폴리오 내에 없으시다면 이 종목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새롭게 담으셔도 좋을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주식 멘토께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정리해 주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잠깐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변동성이 원체 크다 보니까 사실 이 흐름을 잘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 흐름과 조금이라도 어긋난 그런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은 되려 손실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피할 수 있는 그런 좀 강의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요즘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셔야 됩니다. 안전하게, 편안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불안하게 매매를 하잖아요. 불안하게 매매를 하게 되면 사실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도 놓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든다라고 하시면은 갖고 있는 종목을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갖고 있는데 내가 불안해. 그러면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종목을 내가 갖고 있는데 전혀 불안하지 않아.
믿음이 있어. 그러면은 한번 끌고 가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불안하지 않은 종목들은 대부분 시장을 이끄는 지속 성장 가능한 그런 주도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AI나 로봇 같은 경우도 향후 5년, 10년 봐야 되는 그런 테마군이죠. 그리고 성장성도 지속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테마군들에서 좀 시장을 이끄는 그런 지속성장 가능한 그런 종목군으로 일단은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기반된 성장성 높은 종목을 보셔라 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변동성이 원체 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을 거는 사실 실적밖에 없어요. 실적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이 기반된 성장성 높은 종목을 컨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더라도 실적은 보셔야 돼요.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실적이 기반된 그런 종목을 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다가 나중에 뭐 보통 손절을 잘 못 하시잖아요. 못 하시기 때문에 수익권에서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본전에서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종목들은 대부분 이런 실적이 기반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자 기업이거나 재무 구조가 안 좋은 기업들은 우리한테 그런 기회를 자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승을 할 때도요. 실적이 기반된 종목들이 상승폭이 훨씬 더 커요. 주식은 확률 싸움이거든요. 확률적으로 그래요. 실적이 좋은 종목이 가더라도 크게 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을 최근에는 컨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고점에 있잖아요. 앞에 그 종목 설명할 때도 봤지만 급등한 종목 그 꼭대기에서 잡으면은 아마 수익권이더라도 밤에 잠을 못 자실 거예요. 불안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바닥권에서 상승 초입 부분에 있는 그런 종목을 컨택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나오는 상승률들은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으면서 수익률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초입 부분에 있는 꿈틀대는 그런 종목들을 컨택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메이저의 누적 수급 매우 중요합니다. 메이저의 누적 수급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개인이 아무리 매수를 해도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막 30%, 40%, 50% 이런 급등을 개인이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런 급등들은 대부분 메이저의 어떤 그런 수급들이 동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기관, 외인도 있을 거고요. 기관과 외인 보통 다 세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스마트 머니도 있을 거고 그런 거는 사실 뭐 기술적인 분석상 남아있기 때문에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체크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기관과 외인의 그런 수급들은 매일매일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컨택이 됐다라고 하면은 메이저의 누적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중기적으로 종목을 끌고 가기에도 불안한 시장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의 매일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 단기 트레이딩 할 때 필요한 내용이에요. 당일 유동 주식의 거래량이 30% 이상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요거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종목의 발행 주식이 1000만 주예요. 1000만 주인데 1대 주주가 200만 주를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2대 주주 이하 100만 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유동 주식은 700만 주가 되겠죠. 거기에서 30%면 210만 주가 됩니다. 그 210만 주 이상 그 거래량이 나와야 그날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지금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매매로 그동안 제가 공략했던 최근 공략 사례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라파스입니다. 라파스인데 저는 보통 시초가 공략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시초가 공략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7월 1일, 15일 시초가가 15,920원이었습니다. 이날 공략을 했어요. 이날 공략을 해서 시초가로 공략을 해서 그날 바로 20% 양봉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거의 상한가에 준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초가 공략을 해서 그 바로 상승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좋은 흐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은 제가 그 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은 파는 게 아니에요. 내려가는 종목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해서 최고가까지 지금 31,500원까지 올라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일로만 따지면 사실 5거래일밖에 안 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라파스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 붙이는 비만 치료제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제가 비만 치료제부터 시작을 해서 제약바이오의 제약바이오 테마가 아마 당분간은 시장을 이끌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시점이 2달 전입니다. 2달 전부터 저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자, 다음 종목도 보시면은 제약바이오입니다. 대웅제약이에요. 대웅제약도 제가 7월 9일 날 시초가 공략을 했습니다. 11만 2,200원에 공략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앞에 차트는 사실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나왔거든요. 아까 앞에 라파스도 마찬가지고 이 흐름이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좀 흘러내리는 하방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잖아요.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면서 제가 그 다음 날 캔들에서 다음 날 캔들에서 시초가 공략을 해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 흐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좋은 흐름입니다. 지금도. 최고가 지금 15만 원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좋은 흐름이에요. 대웅제약은 기본적인 캐시플로우가 있죠. 우루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캐시카우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제약 바이옴에도 불구하고 재무 구조가 굉장히 탄탄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시초가 11만 2,200원부터 공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종목은 화일약품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한동안 계속적으로 제약바이오만 공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게 이어지고 있고요. 화일약품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마리아나 테마로 또 엮이면서 지금 해리스 부통령 관련 트레이드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화일약품도 앞에 차트 보시면 지속적으로 지금 바닥에서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상승 초입 부분에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략을 이 캔들의 시초가로 공략을 했습니다. 시초가 공략해서 지금 1,715원에 진입을 해서요. 이틀 만에, 그러니까 바로 7월 26일이니까 이틀 만이죠. 이틀 만에 최고가 2,185원 찍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은 제가 공략을 이 지점에서 했어요. 이 지점에서 했는데 6월 21일입니다. 시초가 4만 원, 4만 750원에 공략을 했고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 보였고요. 지금 최고가 최근에 오늘이죠. 오늘 55,300원까지 지금 상승을 했는데 저는 이 종목은 더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매출이 3조 원대인데 3조 원대인데 그 방산에 대한 수주 잔고가 지금 10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수주 잔고가 지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확대할 거예요. 그거는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방산 수주 금액이 30조 원이 넘거든요. 근데 매출은 지금 한 9조 원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방산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방산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그 기술력과 이미 그 가성비 대비 기술력이 높은 부분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수주 잔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스라엘 분쟁이 아직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유럽 국가라든가 일본도 지금 방산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준 잔고는 더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은 현대로템과 마찬가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맥락으로 공략을 했고요. 그 이후에 최고가 28만 6천 원까지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종목들은 그 전에 진행했던 종목들이고요. 사실 제가 중기적으로 요즘에는 끌고 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수급이 지금 순환매되면서 굉장히 테마가 하루에도 막 4개, 5개 빠르게 돌고 있어요. 수급 이동도 빠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중기적으로 접근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단기 트레이딩을 요즘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그런 빠른 대응 전략, 요즘에는 1분 1초의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런 대응 전략도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는 광고 멘트가 떠오르는데 그런 주식 강좌 좀 알려주셨으니까요. 이런 내용들까지 꼼꼼히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링크 타고 들어오시고요. 주식 이야기까지 다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장 전략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내일은 일단 금요일장이기도 네. 하고요. 그리고 통상 금요일장은 정강 후약장이 그쵸. 일반적인데 요즘에는 특히나 주말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오후장은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잭슨 홀 미팅에서 기조연설이 있죠. 그 파월의 기조연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 총재, 그 일본은행 총재에 대한 발언도 좀 눈여겨보시고 그 부분이 약간 긍정적으로 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급하게 접근 안 하셔도 이 터널의 끝이 지금 다 왔기 때문에 요 터널만 끝난 이후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좀 본격적으로 공격적으로 한번 진행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저희 주식 멘토께서 가만히 있어라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분위기 대반전을 기다려보면서 주식 멘토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종목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